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중상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소연입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가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사 A파트 제가 1학기에 계속 언급한 대로 추론형 문항의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난이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윤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없고, 그다음에 유인물에도 없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논점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필기를 그대로 내신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비틀어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했던 친구들에게는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통사 B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약간 문제 오류가 있어서 다소 평이하게 안정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사 B에서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상고만의 스타일이 있죠. 중상고는 사료 분석형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개념 암기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적인 개념 암기가 교과서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하는 굉장히 세부 사항들에서 이제 대다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제 쉬우려면 중, 그리고 높으려면 상까지 이제 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상고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는 한국사 시험에 어느 정도 패턴이 선생님 출제 경향의 패턴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시험량이 많긴 했는데 아마도 대비를 잘한 친구들은 이제 고득점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사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객관식 총 30문제로 구성이 됐고요. 이번 시험 범위는 1단원 정치화법이랑 연계된 파트죠. 그리고 2단원 정의의 의미학 지만 이제 출제가 됐고요. 4단원 전반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통사 A 파트에서 제가 일반 사회 문제 시험의 스타일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정치화법이나 경제나 사회문화 같은 그 과목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통 추론형이나 아니면 사료 분석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의 시험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개념을 암기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문제풀이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상고가 이런 문항들을 지금 거의 5문항에서 8문항까지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이 활용 능력을 이제 우리가 계속 키워 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런 문항들의 특징은 굉장히 시험 시간이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자체 시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 시간 관리가 중요한 문제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는 자, 교정적 파트의 문항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과서 유인물에도 없고 선생님들이 심지어 수업에서 필기한 내용이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사상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의 독해 능력과 결합시켜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의 파트에서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필기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상가가 했던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대비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통사 B 같은 경우는 교과서 거의 출제가 안 됐죠. 유인물에서. 근데 그 유인물이 수능 3개 질이 논점들이었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평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꼼꼼히 암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문항들이 나올 때는 문제점이 기존의 통합사회 문제집으로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능 3개 질의 문제를 그 3문제 맞추겠다고 전체적으로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지리 파트는 다 오답이 안 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통합사회 문제들 어떻게 나온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원에서는 총 19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정치화법과 연계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론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서를 주고 그 단서에 맞춰서 일일이 그 상황에 적어서, 예를 들어서 가에 정치적 기본권이 들어간다면 나에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문항의 어려운 점은 흔히 말하는 속어법으로 풀리지 않고 우리가 선지를 다 정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그림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응답이 같은 것끼리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이제 제시문에서 같은 응답을 나오는 기본권끼리 묶어야 되는데 기본권끼리의 공통점 차이점을 아느냐,
이런 문항도 우리가 여러 형태로 지금 연습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같이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제 저런 문항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의 제가 조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는 건데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직접적으로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유형이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당황해서 친구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도 문제풀이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놀랬던 점은 선생님들이 이제 단편적인 주제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주제들을 융합하셔서 이런 식으로 융합식으로 문제가 나오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권 개념과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이제 필기를 하셨던 법원의 신급제도까지 이제 융합해서 문제가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항 같은 경우는 난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단편적으로 여기 이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사례형 문제들이 나왔는데 사례형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노동권 문제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없고 유인물에도 없고 수업 시간에 언급만 하셨던 주요 수당의 개념을 또 이제 추가로 내셨죠. 지금 청소년 노동권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주요 수당만 언급이 매 문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굉장히 여러분 꼼꼼하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계령 활용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전날에 단편적으로 벼락치기로 학습하는 성향이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계속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정의 파트 우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정적 정의에서 이제 사상가들의 이제 비판하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북미적 정의의 기준에서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 이게 이제 윤리 파트에서 보통 나오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문제 유형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교정적 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아예 없는 논점들을 그리고 문장을 비틀어서 내셨어요.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틀리셨는데 형벌이 감정에 따른 복수심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야 된다는 점을 더 간과한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교정적 정의의 두 입장이 전부 다 우리 이 형벌이라는 게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공통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문장을 지금 근데 좀 비틀어서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장, 낯선 단어가 들어가서 틀렸을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윤리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서 좀 비중이 많이 가져가는 파트인데 이 윤리 선생님들이 지금 중상고 선생님들 윤리 제가 1학기부터 윤리 포인트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 심화 논점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상가들의 심화 논점 다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도 사상가들의 논점, 교과서 외에 이제 심화 선지들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9문항인데 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는데 이제 지리 파트 문제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통합사의 기존의 시중에 나온 문제집으로 대비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자치구에서 등장하고 있는 갈등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비슷한 문제들 연습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몬순아시아의 갈등 문제들 우리 지도 그 전날 직보자를 그대로 똑같이 위치 파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답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파트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문항수는 좀 많았습니다. 35문항인데 근데 중상고가 사료 분석형이 아니라 단편적인 개념 암기를 묻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문항수 대비에. 근데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암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오 판단형, 틀린 서술형 문제, 그리고 중상고만의 스타일, 지엽적인 숫자 암기 여부를 묻는 계산 문제 그대로 이제 계속 출제 기조 가지고 계시고요. 자, 직접적인 순서를 묻는 문제는 2문항 정도 나왔는데 우리 계속 연표 미리 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연표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다 빈칸 뚫어서 계속 직보까지 계속 연달아서 중복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제 학습한 친구들은 이제 무난히 다 맞추는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고만의 스타일이죠. 교과서에서 남들이 안 보는 자료 탐구에서 지금 독립공채 같은 경우는 몇 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는지 이런 거 숫자, 지엽적인 암기들
그리고 이제 숫자 계산하는 문제들 나왔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문제도 비슷한 걸로 계속 연습을 시켰지만 저희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역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숫자만 따로 이제 모아서 드렸어요, 제공해서. 그래서 이걸 충분히 연습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연습이 충분했던 친구들은 저 문항들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외국 선교사가 2명 나왔어요. 마틴과 스코필드가 나왔었는데 이 두 사람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도시사, 지역사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비교 논점 그리고 심화 논점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 논점들, 심화 논점들 다 모아서 이번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적중해서 나왔기 때문에 마틴 스코필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 그대로 이제 나왔고요. 직보교재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1930년대 독립운동사인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서술 찾기 중상고만의 스타일이죠. 이거 그대로 그 전날 직보 자료에 똑같은 문제 유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슷한 독립운동 단체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제 전날까지도 저희가 계속 확인 작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중상고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통합사회는 지금 2단원 윤리 남은 단원들 그리고 3단원 통합사회 꽃이죠. 경제가 이제 남아있고요. 통사 B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단원의 마지막 동아시아 갈등과 5단원 이제 지리 파트가 나와 있는데 일단 단원별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드려야 되냐면 먼저 2단원 정의 파트에서는 생활과 윤리의 분배적 정의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자, 롤스랑 노직 그리고 공동체주의 사상가 맥킨타이어 왈처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가 평가원이 명확하게 지금 수능에서 출제할 거야 라는 거를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상고 선생님들이 특히 윤리 파트를 논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심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중상고 친구들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서 윤리 파트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2학기 기말고사 파트에서는 저는 이제 보통 통사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이과형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상고 친구들 경제 문제는 굉장히 잘 풀거든요. 저는 오히려 2학기 기말고사에서 킬러 문제들은 다 2단원에서 정의 파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파트 사상가들 입장 잘 따라가줘야 되고 사상가들의 그 개념들, 심화 논점들 잘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 통사 B파트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 한국지리랑 연계돼서 출제가 될 텐데 지리 선생님이 지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신나서 문제를 출제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통사 B파트는 5단원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지리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구랑 자원에 관련된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 그래프들이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프도 우리가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다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 분석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원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이 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이제 생산지, 이제 국가별 생산 순위, 그리고 이제 소비 순위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파트만 나왔어요. 대한민국 파트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중상고가 10월 말에 지금 수련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예정돼 있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2학기 기말고사는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한국사가 굉장히 학습량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사화 위주로 나오는데 대통령마다 썼던 정책들 그리고 특히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그 용어들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상고는 저런 단편적인 개념을 묻는 학교다 보니까 용어 정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질 시기에 학습량들이 진짜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똑같이 이제 연표 제공될 거고요. 이번에 이게 친구들한테 반응이 좀 많이 좋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나올 수 있는 비교 논점들, 그리고 심화 논점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 정리한 표, 그리고 우리 교과서 빈칸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셔야죠. 이번에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상고는 좀 지역적으로 많이 구석구석 교과서 빈칸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학교 행사들 여러 개 치르다 보면은 진짜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성적이 뭐 예상보다 못 나온 친구들도 많고 생각보다 굉장히 수직 상승한 친구들도 많은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하는 기조로 가져가셔서 우리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잘 못 본 친구들도 이제 성적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